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좀 인기를 좀 끌 말은 일단 4번마 리드보컬, 그리고 5번마 천상의 여인, 8번마 라운드 최강, 10번마 청담위키드, 12번마 터프맨, 이렇게 한 5마리 정도가 좀 인기권에 있는 말들이고요. 나머지 막필들은 그 보여준 모습으로는 이 5마리의 인기말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경주의 전개입니다. 이건 전개에 따라서 인기 있는 말들을 좀 지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말은 10번마 청담 위키드입니다. 아무래도 데뷔전에서 화이트참이나 질주대로 이런 말들과 좀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붙어갔던 말이고요. 그 다음 경주가 대상 경주였죠. 상당히 강한 말들이 다 나온 경주에서 비록 후차권에 머물렀지만 초반에 선행으로 앞선을 좀 붙였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번 청담 위키드는 선행도 되고 추입도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의 자유로움이 있고 형구는 당연히 벗어날 말이고 장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어쨌든 이 청담 위키드라는 말을 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마라는 게 청담 위키드가 100% 들어온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편성에서 청담 위키드가 빠진다? 이렇게는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청담 위키드를 축으로 놓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 위주의 전개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경주에서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은 5번마 천상의 여인입니다. 안게이트에 있고 다른 발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선행 승부가 가능하고 지난 경주 1200m에서 비록 무너지긴 했지만 지금은 1000m 경주 거리를 내려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가망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청담 위키드라는 말이 초반 선행이 원체 빠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 휘감고 들어오게 되면 천상의 여인은 어려운 전개를 탈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러면 발걸음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를 생각할 때 청담 위키드가 앞에 쓸 것이냐 천상의 여인이 앞에 쓸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상의 여인이 앞에 쓰고 청담 위키드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이 두 마리가 땡땡 굳어서 들어올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청담 위키드가 외곽에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김영봉 기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 천상의 여인보다는 청담 위키드가 더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어깨를 붙여가는 경주라든가 또는 청담 위키드가 앞에 쓰게 되면 천상의 여인은 비록 거리가 줄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전개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일단 보여진 걸음으로는 12번마 터프맨입니다. 돌아온 기수죠.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좀 하고 있고요. 주행검사에서도 지난주 경주에서 들어왔던 7번 다울킨을 이긴 말입니다. 그리고 앞선에서도 좀 뛰는 말이고요. 뒷심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프맨이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요. 4번마 리드보컬은 좀 앞선에 좀 붙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기를 끌 수 있고 게이트가 좀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인기를 끌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는 않는 말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번 경기에서 복병으로 보는 말은 8번마 라운드 최강입니다.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마필의 단점은 마차가 좀 작다라는 거죠. 근데 단거리에서는 좀 버틸 능력도 좀 있어 보이고요. 역시 이 라운 시리즈가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데 지난번 주행심사에서 앞에 딱 붙여놓고 순발력을 테스트한 다음에 뒤에선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선을 다한 경주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경주는 결국 10번 청담 위키드를 축으로 놓고 가는 경주기 때문에 10번을 놓고 결국은 12번 터프맨, 그리고 8번 라운드 최강, 그리고 5번 천상의 여인까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구멍수는 세 구멍뿐이 안 되지만 청담 위키드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충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배당이 이렇게 나오지를 않을 겁니다. 왜? 이게 다 인기마니까요. 여기서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거는 8번 라운더 최강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구멍을 가기는 실전 배팅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전개가 좀 어려운 5번 천상의 여인이 가장 불리한 말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1000m 경주이기 때문에 5번, 10번이나 땡땡 붙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정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10을 축으로 12하고 8 라운더 최강과 터프맨을 믿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경주고요. 경주거리가 1200m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이 4번마 블랙카, 그리고 7번마 슈퍼 챔피언, 10번마 파이팅걸, 그렇게 세 마필 정도가 아마 좀 인기권에 들어갈 거고요. 그 외에 뭐 그린 최강이라든가 월드 매니피 뭐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리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강력한 선행마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경합은 분명히 벌어지고 앞선이 좀 두터워질 겁니다. 13촌대 중후반에서 순발력 스타트 타임을 끊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선은 두터울 수도 있는데 특출난 선행만은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선행 경합은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이 7번 슈퍼 챔피언이 지난번 경주에서 사만다 치타랑 맞붙어서 앞선에 붙여 뛰면서 2착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인기를 좀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경주를 좀 달리 생각해 봅니다. 자, 이 경주에서 저는 앞선 전개를 할 말이 1번 쿠레레쿠스로 보입니다. 일단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충분히 그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1번이 탁 치고 나가게 되면 외곽 게이트의 말들이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8번 월드 매니피, 이 마필이 상당히 매니피의 자마로서 순발력도 좋은데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뒷심이 없어서 앞선에서 전개를 하다가 결국은 기대 밖으로 이제 그 외곽에서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특히나 기수도 지금 이 권석원 기수, 그러니까 믿지를 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선에 있는 말들을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선의권에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말, 그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블랙카가 이 편성에서는 좀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블랙카를 축으로 놓고 가야 되는 경주. 다시 말해서 앞선의 말들을 다 보내놓고 뒤에서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전개상 블랙카가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블랙카를 축으로 놓고 가는 경주고요. 기본적으로 뭐 슈퍼 챔피언이나 월드 매니피 뭐 이런 마필도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마를 지금 선의권에 있는 추이평의 말을 지금 택했기 때문에 앞선에 갈 수 있는 말들을 다 같이 배팅을 해주면 되는데 너무 많죠. 1번 쿠레레쿠스, 슈퍼 챔피언, 월드 매니피, 그린 최강, 파이팅걸까지 이 5마리가 만약에 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월드 매니피는 뒤가 너무 짧다라고 보기 때문에 1200m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9번마 그린 최강 같은 경우에도 역시 뒷심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붙이기도 좀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선 전개도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일단 1번 쿠레레쿠스, 그 다음에 7번 슈퍼 챔피언, 8번 월드 매니피, 그리고 10번 파이팅걸이 앞선에서 뛰고 뒤에서 4번 블랙카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경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선행 경합에서 8번 월드 매니피는 좀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4를 축으로 1번, 7번, 10번 이 세 마리 마피를 공략을 하는데 의외로 저는 좀 비기권이기는 하지만
1번 쿠레레쿠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편성에 좀 호기를 만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필에도 한번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나오면은 아마 고배당이 나오겠죠. 인기권이 슈퍼 챔피언, 뭐 월드 매니피, 파이팅 걸, 뭐 이런 말들이 인기권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4를 축으로 1번, 7번, 그리고 10번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경주입니다. 어쨌든 블랙카가 편성의 이점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블랙카가 이런 편성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전개의 이점을 만났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서울 제3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말이요. 7번마 신의 아들, 그리고 8번마 천상강호. 이 두 마필이 지금 강력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말 중에서는 뭐 더 나은 석세스라든가 정문 복주, 정문 최강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데뷔전을 갖는 11번마 옥동공주까지 이렇게 지금 인기권에 들어가는데, 신의 아들과 청산강호 이 두 마필이 지금 싸운 말들이 상당히 좀 강했죠. 라온다이아, 뭐 회두령, 뭐 이런 말들과 신의 아들은 경쟁을 했었고, 청산강호는 최강명천, 뭐 MJ 스톤, 누비고 뭐 이런 말들과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뭐 6천만 원짜리 둘 다 고가의 말이고 해서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인기마에서 지금 끝날 경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조교 상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차라리 홍대유 조교사가 동반 출전을 지금 시키고 있는 두 마리의 정문 시리즈, 정문 폭주하고 정문 최강, 이 두 마필의 발걸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 휴양 후에 지금 나온 이 다나은 서세스, 이 마필이 좀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 컨디션이라면 솔직히 이 1번 다나은 서세스는 승군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경주 감각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기수도 지금 지하주 기술을 태웠기 때문에 말 자체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있어 보이지만 크게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마들이 좀 믿음이 없다라고 했는데, 인기마 두 마리를 지금 다 빼기는 좀 부담스럽고, 말이 좋아 보이는 3번 정문 폭주나 정문 최강, 물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마방에서 같은 마주의 말이 손잡고 들어온다? 이것도 좀 생각하기 어렵고, 이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대안으로 찾는 건 11번마 옥동공주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뭐 주행심사에서 뭐 선행을 나가고는 했지만 그렇게 기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과연 데뷔전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다만 순발력도 좀 있으면서 게이트 이탈 능력이 가장 좋은 이역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경주요, 제가 만약에 배팅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이 경주는 배팅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인기를 끌 수 있는 이 인기권에 있는 두 마필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렇다고 나머지 또 뭐 특출난 말이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고, 그럼 이런 경주가 어떤 경주냐 하면, 내가 배팅을 하는 배터에서 입장에서는 크게 자신이 없는데
남들이 그냥 이게 좋다라고 그러고 좋은 말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경주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차라리 쉬는 게 좋습니다. 쉬는 게 좋은데 만약에 소액으로 고배당을 한번 공략을 해본다면요. 저는 지금 이 경주를 3번 전문 폭주, 10번 전문 최강, 그리고 11번 옥동공주까지 이렇게 세 마리를 3복조로 공략하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인기 많은 신의 아들과 청산강호를 둘 다 빼고 가는 경주기 때문에 대신에 들어오면 배당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쉬시든가 내가 꼭 배팅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소액으로 한번 관전한다 생각하고 건드려보는 그 정도의 경주를 갖고 가셔야 돼요. 물론 7번, 8번 인기마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배당일 거란 말이죠. 깜빡이 배당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적어도 내가 믿음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7번 신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조개 상태를 보면 좀 목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거리에선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8번 천상강호는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를 않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 서울 3경주는 솔직히 건드리는 경주는 아니다. 만약에 건드리고 싶다면 본인이 믿는 말에 배당과 관계없이 그냥 소액으로 재미있게 관전한다는 생각으로 배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배터의 입장에서 배팅을 한다면 저는 3번 정문 폭주, 10번 전문 최강, 11번 옥동공주 이 세 마리를 3복조로 공략을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4경주 국산마 5등급입니다.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경주거리는 1200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참 선행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 1번 초토마하고 5번 라온다이아가 이 두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선오브 스톰이라든가 또는 7번 네버워커런 그리고 9번 로열 고스트 등이 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전을 했었던 10번 클레이 위너나 지난 경주에 우승을 차지한 11번 PK 덕풍 그리고 추임력 있는 12번 바비 블라이드까지 어느 정도 좀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기의 특징은 앞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선행마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5번 라온다이아는 지난 경주 직전 경주가 이게 서울 스테이크스컵이었죠. 그래서 이제 2세 말들, 2세 시니어 말들 중에 강자들이 출전을 했던 말이고 막강한 말들이 다 나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거기에서 비록 후미에 머물렀지만 자기 능력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데뷔전에서 지난주에 우승을 차지했던 해두령을 꺾고 데뷔전 우승을 차지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라온다이아의 능력은 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마인 초토마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승군전에서도 3착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망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김등수 기수에서 이제 김영곤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강력한 지금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마필 1번하고 5번이 상당히 강하게 팔릴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근데 경마라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는 아니죠. 저는 이번 경주 3경주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앞선이 상당히 강한 경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를 건데 이 앞선 선행 경합에서 몰려버리게 되면 선행마가 다 몰락을 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7번 네버워크 언론이라든가 12번 바비 블레이드 이 두 마필이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도 좀 그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버워크 언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 경주가 상당히 흐름이 빠른데 그 빠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랬을 때 뚫고 나오는 힘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앞선과 너무 거리가 벌어진다면 마지막에 힘만 쓰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버워크 언론을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차라리 12번 바비 블레이드가 뒤에서 올라온다면 좀 더 앞선에 빨리 붙여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초토마와 라운다이아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좀 앞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개가 어떻게 될지 또는 뭐 경마의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주에서는 이 1번하고 5번을 좀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방으로 보는데, 이 단방이라는 건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랬을 때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뭐 기수는 조금 덜덜하지만 능력은 좀 있어 보이는 10번 클레이 위너가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정리를 하면 5번 라이온 다이아를 축으로 놓고 가는 경주고요. 1번 초토마 이 선에서 끝난다, 그냥 한 방으로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실 때 혹시나 이변이 발생한다면 10번 클레이 위너까지는 좀 받치는 그런 경주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5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경주고요. 1300m 경주가 됐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국산마 6군 경주를 쭉 하다가 4경주에 국산마 5군 경주를 하더니 5경주에 다시 국산마 6군 경주로 왔습니다. 물론 뭐 뒤로 가면은 군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원래는 6군 경주, 6군 경주 쭉 하고 이제 끝을 냈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되네요.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그 좀 부진마들입니다. 부진마들이기는 한데 그 부진마들 중에서도 형군에 머물기에는 좀 아쉬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 같이 부진마니까 한 번쯤은 내가 여기서 우승하고 승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말들이 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9번마 흥드림이 경주를 무조건 주도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스타트 능력이 빠른 말이에요. 다만 뒷심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독 선행을 나가서 좀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이 흥드림도 전혀 가망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 흥드림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흥드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행력으로 좀 승부를 하는 말들은 조금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 경주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5번마 성실머니, 그리고 6번마 비레킹, 이 정도가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 11번마 그레이스 퀸, 그리고 이제 흥드림도 약간의 인기를 얻고 있고, 1번 게이트에 있는 KN 여신, 이말필까지도 지금 인기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기권에 들어와 있는 말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5번마 성실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그러니까 맨 앞에 서지는 않지만 좀 앞선에 붙여가며 지금 따라가는 말이고, 지난 경주에서 이 2착을 차지하면서 지금 인기마의 대열에 지금 올랐거든요. 근데 그전 경주를 보시면 그냥 중간선에서 말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 김기배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제 다비드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걸음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경주에서 인기 탑으로 팔릴 그럴 경주가 그런 마필까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요, 흥드림이 경주를 무조건 주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흥드림이 상당히 강하게 앞으로 팍 치고 나오게 되면 나머지 마필들이 따라서 서둘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면 오버페이스가 나올 가망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노리는 말은 7번 마 제이호코입니다. 이 마필은 뭐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그렇게 강한 말은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좀 추입으로 뛰는 말입니다. 그런데 7월달 경주를 보시면 뭐 사반다 치타라든가 슈퍼 챔피언 좀 앞선이 빠른 경주에서도 붙여 올라가면서 3차까지 갖다 댔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제이호쿠 같은 말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느 정도 승부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 뒤에서 놀게 되면 아예 경주를 좀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경주는 9번 흔들림이 어쨌든 앞선을 끌고 갈 거고 마지막에는 걸음이 죽을 거기 때문에 앞선하고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의 간격이 그렇게 멀어지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앞에 말들, 앞선에 있는 말들이 걸어가는 느낌일 때 뒤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말이 7번 마 제이호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개상으로는 좀 어려운 복병마이기는 해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경마는 아마도 선행 선입형의 말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7번 제이호크는 이경주 편성에서는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은 이 말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제이호크가 올라올 때 같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말이 11번 마 그레이스 퀸이나 6번 마 비레킹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경주 지금 최고 인기마가 될 것 같은 5번 마 성실머니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이 솔직히 그렇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경주는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저는 7번 제이호크를 축으로 놓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6번 마 비레킹, 11번 마 그레이스 퀸, 그리고 만약에 버틴다면 장출 기술을 믿고 9번 마 흔들림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림을 그려보고요. 최고 인기마인 성실머니는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제외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3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위험한 예상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도 그렇고 부경도 그렇고 선행마들이 좀 뛰기가 좋은 주로예요. 좀 가볍기 때문에 선행마들의 선전이 좀 이어지는데 저는 오늘 계속해서 선행마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 선입형 추임마 이런 쪽에 좀 많이 힘을 두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지금 절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말이 10번 마 언패럴라드 이 마필이 상당히 좀 인기를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마 산뜻한 스침이나 6번 마 어메이징 위즈 이런 마필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마 굿원더 이게 복병권으로 좀 팔릴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주가 국산마 5등급 경주인데요. 인기를 누리는 이 세 마필이 다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 직전 경주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를 받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어쨌든 전부 다 승군전이라는 부담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거고 이 세 마필이 다 앞선에 붙였을 때 조금은 더 기록을 내주는 좀 실력을 발휘하는 말입니다. 물론 뭐 산뜻한 스친 같은 경우에는 선입권에서 뛰어도 되는 말이긴 하지만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은 더 뜁니다. 근데
지금 이 경주는 1번에 있는 이 굿원더 하만식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이 12번 원더K가 상당히 좀 앞서 있습니다. 물론 뭐 지하주 기수라는 불안감은 없잖아 있긴 하지만 핸디캡 경주기 때문에 감량 이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1번하고 12번 맨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원더K하고 안쪽에 있는 1번 굿원더가 만약에 선행으로 강력하게 선행 승부를 해버리면 10번마 언패럴레드라든가 6번마 어메이징 위즈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좀 꼬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굿원더와 원더K가 선행을 나갔을 경우에는 이 경주는 혼전으로 치달을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에서 이 바로미터가 노리는 말은 7번마 삼성비바입니다. 이마필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경주에서 삼성비바가 이제 정상돌풍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하면서 좀 배당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 경주에서 완전히 이 마필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은 주행심사 모습도 그렇고 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이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임다빈이라는 감량 기술을 좀 태웠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볍게 나갈 수가 있고요. 이 삼성비바의 특징은 선입형 추임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의 말들을 보내주고 대신에 어느 정도는 좀 붙어서 가는 말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불안한 인기마들이 선행경합을 하는 경주라면 그래도 이 국산마 5군에서 몇 번 뛰어봤던 7번마 삼성비바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다만 컨디션이 회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데 조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컨디션은 상당히 좀 양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7번 삼성비바를 좀 노리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원더K 이 마필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버틸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도 쉽게 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기마들에 대해서 좀 믿음이 덜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당을 노리는 지금 예상이 지금 되고는 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요. 안 들어도 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일단은 좀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7번 삼성비바를 저는 축으로 놓고 가는 경주고요. 배당을 노리고 12번 원더K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수죠. 하만식 기수가 기승한 1번 굿원더 그리고 5번 산뜻한 스침은 역시 삼성비바와 손잡고 추입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를 가는데 인기마인 10번 언패럴렐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크게 믿음은 없어요. 근데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데뷔전을 1200에서 뛰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뒷심도 좀 자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0번 언패럴렐드를 무조건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구멍수를 늘릴 생각입니다. 7번 어차피 인기 한 4, 5위권의 말이기 때문에 배당은 나옵니다. 배당은 나오기 때문에 좀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12번 원더K나 1번 굿원더 여기를 좀 노리고 가는 거고요. 5번 인기 많은 5번 산뜻한 스침 10번 언패럴렐드까지 이렇게 내구멍을 공략하는 환수는 되는 경주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보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마 6번 어메이징 위즈는 물론 뭐 인기는 좀 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개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막힐 가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뚫고 나올 힘이 있느냐라고 보면 그런 힘까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인 6번 어메이징 위즈는 꺾고 가는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좀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요, 복승률 100%를 자랑하는, 전적은 많지는 않지만 100%를 자랑한 두 마리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8번마 라온 패션, 6번마 드림포레. 두 마필이 이제 복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고요. 세 번을 뛰면서 두 번 우승을 했던 3번마 원더풀 스톰. 이렇게 세 마리가 좀 강력하게 인기권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1번 카이나가 게이트의 2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경주에서요, 드림포레, 이마필은 저의 최애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드림포레가 안 들어올 때까지 베팅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드림포레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고요. 이 마필은 선취입이 자유로운, 즉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마필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8번마 라온 패션은 선행력으로 뛰는 말이에요. 그리고 뒷심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 57.5kg라는 과중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서도 57kg를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선행력은 막강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라온 패션이 한 번쯤은 좀 꺾일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경주는 아니에요. 이 경주에서는 충분히 라온 패션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다음번 경주나 그 다음번 경주에서 만약에 라온 패션이 좀 과한 인기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좀 간단히 보는 이유는요, 자, 1번마 카이나, 이 마필은 라온 패션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카이나를 보는 순간에는 라온 패션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마필이 좀 더 낫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라온 패션입니다. 하지만 라온 패션은 아마 승군을 하는 데 있어서요, 어느 정도 군에서는 좀 정책이, 그러니까 국산마 3군까지는 가겠지만 최상위권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운 말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마 드림포레, 이 마필을 축으로요, 8번마 라온 패션, 그리고 3번마 원더풀 스톤, 이렇게 딱 두 방으로 정리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서울 8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의 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자, 1번마 썸붐. 이 마필이 지금 최고 인기마예요. 최고 인기마인데, 물론 혼전입니다. 여러 마필들이 혼전이긴 한데, 이제 1번 게이트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선행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지난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경주 우승할 때 보면 같이 싸웠던 말이 풀부스터라든가 장산몬스터 이런 말들입니다. 결코 강한 편성이 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담 중량은 57로 한계 중량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썸붐을 이 경주, 이 편성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마로 놓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마 5번마 메디치 스토리, 데뷔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근데 상당히 고가의 말이고요.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조금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이 경주에서 그럼 선행은 누가 갈 거냐? 제가 봤을 땐 7번마 레벨탑이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마필은 버티냐 안 버티느냐를 떠나서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앞에는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말이 레벨 탑이라는 얘기고, 이마필이 선행을 좀 강하게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 경주는 상당히 좀 빠른 페이스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붙이지 못하는 말들은 뒤에서 올라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8번마 어마무시가 지난번에 레벨탑이랑 같이 뛰면서 척차 없이 레벨탑과 거의 대등하게 좀 들어왔었고, 물론 바닥권에서 뛰고는 있지만 늘 인기는 받았던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특유의 선행력을 좀 살리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하게 볼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11번만 맥스런도 이 레벨탑과 마찬가지로 선행력은 참 괜찮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인기마들이 조금씩의 문제점을 다 안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신마 쪽에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인기마이긴 하지만요, 5번마 메디치 스토리 이마피를 좀 믿고 가는 거고요. 저는 레벨탑이 앞선에 만약에 붙여서 강력하게 선행을 끌고 간다면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 메디치 스토리를 축으로 놓고요. 물론 신마를 축으로 놓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 인기마들이 좀 불안한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번 메디치 스토리를 축마로 놓고 7번 레벨탑, 그리고 1번 썬붐까지 이렇게 두 방으로 공략을 하는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제 금요 예상도 그렇고 이번 토요일 예상 그리고 서울 예상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이 경마가 정상적인 경마는 좀 아니기 때문에 배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예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마를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경마, 적어도 관중이 한 50% 이상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좀 무리한 배팅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상적인 경마가 됐을 때, 그리고 마필들이 한 바퀴 정도 좀 돌아가는 한 달이나 두 달 후, 이때부터는 좀 정상적인 어떤 말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좀 배팅을 조금은 줄여서 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경주 일단 5번 메디치 스토리를 축으로 7번 레벨탑, 1번 썬붐을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의 변수는요 1200m라는 겁니다. 국산마 4등급인데 1200m다. 다시 말하면 순발력은 있으나 뒷심은 그렇게까지 자신 없는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300, 1400까지 갔을 때 뒷심이 어느 정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순발력 위주로 뛰는 말들 중에서 앞선에서 뛰는 건 자신 있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지금 상당히 좀 혼전이 될 가망이 되게 높습니다. 일단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이 2번마 정문 서미트, 그리고 5번마 원더풀 하네시, 6번마 매니챔프, 7번마 헥사스, 그리고 8번마 머니 시장까지 상당히 좀 선행력을 바탕으로 좀 뛰는 말들이죠. 특히나 지금 이 중에서 2번마 정문 서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하향세에 있다가 직전 경주에서 2착을 차지하면서 본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행이다 그러면 좀 빼놓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정문 서미트죠. 오늘 홍대우 조교사가 이 정문 시리즈를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인기마들이 다 선행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력에 있어서는 다들, 그러니까 순발력에 있어서는 다들 내놓으라 하는 말인데,
장래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지금 이 경주에서는 가장 좋게 보는 말은 7번마 헥사스입니다. 지금까지 3번을 뛰면서요, 1착 2번을 했고, 3착 1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순권에는 다 들어왔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직전 경주, 국산마 5군에서 1등을 하고 지금 승군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분명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의 그 국산마 5군 경주가 그렇게까지 강했었던 강편성의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요. 어느 정도 뒷심도 좀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 발전 가능성도 있고 현재 상승세에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5번마 원더풀 헤네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난 경주에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는 있는데, 이마필은 지금 현재 장점이 뭐냐 하면은 감량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5의 감량 이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선행마로선 상당히 좀 강점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6번마 매니챔프도 역시 순발력으로 뛰는 말인데 이마필은 꼭 앞선에서 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입도 좀 가능한 말인데 역시 좀 상대도 좀 강해졌고요. 그리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강하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경주에서 바로부터가 좀 재미있게 보는 말은 3번마 영화즈 플라잉입니다. 자, 이마필은요 지금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번을 뛰어서 3번 우승을 하고 1번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직전 경주였죠. 지난 8월달 무고개 경마 경주에서 선행을 갔다가 뒷심이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영화즈 플라잉이 지금 현재 6번에 나와 있는 매니챔프와 이제 같이 뛴 경주예요. 근데 이 경주가 선행이 상당히 강했던 경주입니다. 그 앞선에서 상당히 좀 치열한 경주 전갱을 펼쳤었고요. 이 영화즈 플라잉이 바로 이 직전 경주가 이제 2월달 경주인데 그 전 경주는 이제 11월달 경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공백기를 두고 나와서 바로 우승을 하면서 배당을 조금 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직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임다빈 기수이긴 하지만 신입 기수이긴 하지만 부담 중량이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인기를 지금 덜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즈 플라잉을 쉽게 그냥 이 마필은 안 돼라고 뺄 수 있는 그 정도의 마필은 아닙니다. 자, 이 경주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경주를 어떻게 배팅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경주는 무조건 C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조건 C라고 얘기를 하느냐? 경마에 있어서 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개입니다. 전개인데 이마필은 어느 게 선행을 갈지, 어느 게 선입을 갈지, 추입이 올라올 수 있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2번 정문 서미트, 3번 영화즈 플라잉, 5번 원더풀 헤네시, 6번 매니챔프, 7번 헥사스, 8번 머니시장. 이 편성이 아니고 다른 편성에 갖다 놓으면 다 선행 나가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지금 뭉쳤어요. 왜? 뒷심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아직 검증이 안 된 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거리 1200m가 적정하기 때문에 순발력은 있고 뒷심은 자신이 없어서 다 여기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다들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어느 말이 선행 갈 것이냐 이것도 없죠. 그러면 완전 난타전이 돼버리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전개를 추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솔직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경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이렇게 예상 방송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경마를 하시는 분이 한 경주 한 경주를 솔직히 지켜보는 분들은 없어요. 그건 보통의 인내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라도 베팅을 해서 관전을 해야지만 다들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주는 만약에 하시고 싶다면 정말 소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맞추면 좋고 안 맞춰도 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경주를 베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저한테 결론을 좀 내달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헥사스는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복병권에서 노리는 3번 영화즈 플라잉, 그리고 2번 정문 서미트까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인기마 중에서는 이 7번 하나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복조 공략도 가능하다. 왜? 환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복조도 좀 가능하다. 저는 공략을 하면 이렇게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요즘은 이제 3복승, 복승하고 3복승이 좀 거의 비슷하게들 하십니다. 그럼 지금 선행마들이 지금 많은 경주예요. 그럼 이럴 때는 3착으로 놓을 수 있는 말이 추입이 가능한 말을 3착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추입이 가능한 말이 뭐냐? 그러면 일단 추입력이 좋은 건 4번 PK 군주라든가 10번 위닝 블라이라든가 12번 버키풀 골드, 1번 센토사, 11번 센토사,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놓고 엮어서 3복승도 한번은 생각해 볼 경주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서울 구경주 베팅하지 마십시오. 네, 이번 경주는 서울제 10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이고요. 바로미터가 경주거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1400m 경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요, 글쎄요, 장래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형군에서 계속 그냥 머무는 게 최선인,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능력이 그렇게 정체기에 들어가고 기복이 심한 말이죠. 그나마 좀 보이는 거는 6번 블루 K하고 7번마 금성 에이스가 향후 발전 기대치는 이 편성에 있는 말들 중에서는 그나마 승군을 한다면 이마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조금 붙어서 갈 수 있는 말이 싱싱장수, 5번의 신싱장수하고 8번 동쪽 글로리 정도입니다. 솔직히 노리고 싶은 말은 페더럴 킹인데요. 이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이제 김하연 기수가 타고 감량 2점으로 2착을 갖다 대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한별 기수가 타고 무려 부담 중량이 5kg나 늘어났어요. 물론 500kg를 넘나드는 거구의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담 중량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말 상태가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더럴 킹을 믿지를 못한다면 솔직히 저는 여기서 어떻게 추천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요, 그냥 6번, 7번 이 두 마피를 그냥 믿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당은 상당히 저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요, 6, 7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6, 7 한 방으로 딱 가는 거고요. 6번 블루케이나 7번 금성 에이스 중에서 어느 한 마리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싶으면 구태여 어떤 다른 말을 찾지 마시고 베팅하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6번 블루케이나 7번 금성 에이스 중에서 어느 한 마리가 불안하다고 하면 나머지 말들이 막 배당들이 있기 때문에 막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런 경주가 그냥 6, 7에서 싱겁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소액 배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6, 7 저배당을 가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한쪽에 몰아서 6, 7 한 방으로 그냥 가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쉬시던가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저는 이 경주 쉽니다. 네. 그래서 이 경주는 그냥 간단하게 예상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역시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지금 최고 인기를 지금 누릴 수 있는 말이 이제 6번 왕복꽃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전개가 좀 자유로워요. 선취입도 다 가능한 말이고요. 최근에 경주에서 이제 1착을 차지하고 좀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저는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58kg라는 부담 중량은 엄청나게 높은 부담 중량입니다. 거기다가 이 왕복꽃이라는 말에 제가 봤을 때는 경주거리 적성이 좀 단거리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0, 1300까지는 되지만 1400은 편성이 허접하지 않은 이상은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뭐 2등급 경주에서 편성이 허접하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또 그런 절차를 몇 번 거치면 이제 1등급을 가야 돼요. 근데 과연 여기서 1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왕복꽃은 솔직히 1등급까지 가기에는 경주거리 적성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1400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상위군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경주 거리입니다. 그랬을 때 왕복꽃이 여기서 인기를 모으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과도한 인기를 모은다면, 과시는 좀 금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요, 7번 문학 아리아리, 10번 마이티고, 12번 레전드 스톰, 이 세 마필의 경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 무서운 말은 2번 마 플라잉 포드입니다. 상당히 이제 선행력을 갖고 좀 뛰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선에서 붙여서 뛰는 말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좀 전개 스타일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좀 기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능력은 좀 있기는 있는 말입니다. 있는 말인데 저는 좀 정체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10번 마이티고나 12번 레전드 스톰 이 두 마필은 지금 승분전을 치르는 겁니다.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승분전을 치르는 말이라서 부담은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정도 편성이라면 뒤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 마이티고, 그리고 앞선에서 붙을 레전드 스톰, 그리고 현재 2군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었던 이혁 기수의 문학 아리아리, 왕복꽃을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 고배당은 아니더라도 좀 적정한 배당은 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는 7번 문학 아리아리, 10번 마이티고, 그리고 12번 레전드 스톰 이 세 마필을 복조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어느 말을 딱 충마로 세우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 세 마리를 공략하는 경주고요. 12번 플라잉포드, 2번 플라잉포드가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네 마리를 안고 사복조로 가기에는 좀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마리의 경쟁으로 보고요. 특히나 이 마이티고하고 레전드 스톰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면 향후에도 계속 이 마필들은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은 말들이기 때문에 전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봐두시면 향후 경마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마는 오늘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즐기실 거라면요, 이런 마필들이 어떻게 뛰는지,
또 이런 편성에서는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는지를 좀 봐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서울 12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의 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에선 좀 인기를 끄는 말이 1번 말리부진저, 2번 행복왕자, 그리고 3번 플래시제트, 9번 수리수리마, 그리고 11번 문학 엠파이어,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가파른 2번 행복왕자, 이 마필이 최고의 인기마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기록들도 괜찮고요. 1400m도 잘 소화를 해냈고 앞선에서 경주를 진행하면서 마지막까지 올라오는 끝걸음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인기만을 그렇게 막 믿는 편은 아닌데요. 이게 지금 혼합 4군에서 승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을 보시면 8번을 뛰어서 1번 우승, 2번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가 가파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전에는 오전을 뛰어서 입상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코 이 마필이 뭐 지금 현재는 상태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능력이 있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한 번의 검증은 좀 필요하다. 특히나 승군전이기 때문에 한 번의 검증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차라리 같은 승군전이긴 하지만 9번 수리수리마가 이 늘어난 경주거리가 조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선입전개를 하는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선입형 추임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6월 달에 이 앞서 설명드렸던 행복왕자와 같이 한번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왕자한테 지고 말았는데 그때는 이제 게이트가 12번 게이트였고요. 스타트에서 좀 늦발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거리적인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비록 이게 앞말이긴 하지만 그리고 승군전이라는 부담을 안고는 있지만 부담 중량이 일단 내려갔다라는 거, 그리고 경주거리가 늘어났는데 추인력이 있는 말이다라는 거, 이런 면에서는 수리수리마가 전개에 좀 이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장출 기수가 기승하는 문학 엠파이어, 이 마필은 생각보다 조금 발전 속도가 좀 더딥니다.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몫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직전 경주가 뭐 금화울선, 돌아온 뽀빠이, 에코빌, 물론 뭐 약한 말들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선이었다면 문학 엠파이어가 왔어야 되는 경주입니다. 근데 전개가 좀 꼬였죠. 그래서 못 왔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뭐 강력한 선행마 뭐 이런 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문학 엠파이어가 좀 붙어서 뛸 수 있다면 충분히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늘 좀 아쉬움을 주는 말이 이제 플래시제트죠. 막강한 추임력을 보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초반에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열심히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착순컨에서 맴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게 흘러가는 경주에 나오게 되면 좀 가망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런 경주를 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제트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경주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2번 행복왕자, 3번 플래시 제트, 9번 수리수리마, 11번 문학 엠파이어. 이 선에서 좀 정리가 될 경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9를 축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수리수리마를 축으로 2번 행복왕자, 3번 플래시제트,
11번 문학 엠파이어까지 이렇게 세 방을 공략을 하는데 이 중에서는 11번 문학 엠파이어를 가장 좋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12경주까지 전체 12경주를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그 맞필들의 상태라든가 습성이라든가 또 신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뛰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예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아마 1회전 정도,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고 마필들의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되면 좀 더 정확한 예상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정상적인 경마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무리한 배팅하지 마시고 좀 다시 시작하는 경마에 좀 적응한다, 좀 즐긴다는 개념으로 한 두세 주 정도는 좀 구경을 하시면서 관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다시 경마는 시작이 됐고요. 이제 과천벌에도 다시 말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그 경마도 침체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침체가 됐는데 몸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즐기는 경마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노력해보는 것도 하나의 경마 발전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